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공통수학 1 개념의 18일 플랜 17일차입니다. 자, 원래 목요일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 일정인데 하루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. 자, 오늘 배울 두 가지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차 부등식의 해여 조건 그리고 연립 2차 부등식 두 가지 관련해서 함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차 부등식 관련해서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.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x라고 했을 때요. x제곱의 개수를 1이라고 한 2차 부등식을 우리가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지난 시간에 2차 함수와 연결지어서 해가 이렇게 나왔었던 2차 함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. 일단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자, 아래로 볼록이면서 지금 해가 알파, 베타 두 개로 나왔죠. 그러면 알파, 베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나올 텐데요. 자,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입니다. 그러면 저런 x값이 나올 거면 2차 함수의 이런 부분과 해당이 되겠죠. 그러면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자, 우리가 저것을 두 회로 갖는 2차 함수 x-알파, x-베타라 생각할 수 있고요. 또 x축보다 지금 밑에 있어야 되는 2차 함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x축은 우리가 y는 0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니까 지난 시간에 이쪽 부등호일 때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연결지어서 이러한 사이에 있는 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그 반대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가 이렇게 사이에 있기 때문에 2차 함수로 각각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x축보다 밑에 있는 영역이라서 부등호의 방향은 이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은 x의 범위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부등호를 그 각각의 식을 만들고 부등호를 이쪽 방향으로 할 거냐 이쪽 방향으로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.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를 살짝 연장시켜 보면 시옷 모양으로 만들어지죠. 그래서 시옷 모양이니까 사이에 있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부등호의 방향을 좀 더 쉽게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것을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식으로도 연결 지을 수 있겠죠. 자, 이것과 반대되는 그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알아보면요. 자, 해가 알파와 베타로 나와 있는 2차 부등식을 얻을 건데 개수가 1이니까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이면서 두 해가 알파,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큰 쪽은 2차 부등식의 양쪽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 자, 이쪽을 나타내는 범위가 지금 요 범위인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 아까로 마찬가지로 y는 x-알파, x-베타라는 2차 함수와 y는 0, x축의 지금 위쪽에 있는 영역이죠. 저 위쪽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부등호를 표현할 거면 x축보다 위쪽에 있다. 이런 부등호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 더 크다.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x의 해가 가운데 사이에 끼어 있냐 아니면은 양쪽을 의미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만 잘 만들어 주시면 2차 함수 구하는 데는 2차 부등식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해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다고 했을 때요. 이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해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니까 일단은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5 우리가 일단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이에 있으니까 부등호가 오른쪽이 크다, 0보다 작다로 만들어주시면 2차 부등식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또 그 다음으로 해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가 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2차 부등식은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이것은 0보다
큰 쪽이 되겠죠. 그래서 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.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것의 판별식을 D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.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, 이 네 가지 케이스로 각각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건데요.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즉 x에 뭐 100을 넣든 뭐 마이너스 100을 넣든 항상 이 부등호 방향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2차 함수와 좀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, 각각 y로 했을 때 이쪽은 x축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2차 함수가 될 건데 2차 함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?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림으로 연결이 될 것 같고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을 거면 자, 2차 방정식과 연결을 지어봤을 때 자,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근이 생깁니까? 근이 안 생기죠. 그래서 근이 0보다 그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 되는 거고 A가 0보다 커야지만 이렇게 이 X축과 만나지 않고 항상 위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, 2차 함수 연결 짓는 내용인데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 지으면 여러분들 이런 조건을 생각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도 한번 차근차근 봐볼게요. 자, 이번에는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축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면 x축보다 0보다 크거나 아니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거면 a는 당연히 0보다 커야지. 자, 이렇게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될 것 같고 자, 이 그림일 때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d가 0보다 작고 이 부분일 때는 d가 0이 되겠죠? 왜요?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판별식 D와 연결지어서 우리 학습한 바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보시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작을 때 이것이 항상 모든 x에 대해 성립을 할 거면 자,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2차 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. 자, 밑에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자, 이때는 a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0보다 작아야지만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을 수 있게 되니까요. 그리고 부등호에 등호가 없고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면 x축과 만나면 안 되겠죠.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기도 하는 거니까 만나는 경우가 D는 0이기 때문에 D는 0보다 작다도 포함해 주시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타임에서는요, 여러분들이 해가 주어졌을 때 2차 부등식을 만드는 케이스 두 가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2차 함수와 좀 연결 지어서 생각하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 그리고 2차 방정식과 연결 짓는 파트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음 개념으로 바로 들어가면요. 이번에는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한 개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립 1차 부등식 뭐 우리 이런 거 한번 학습을 했었잖아요. 자, 그거의 연장선이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면은 이것을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하겠죠. 연립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각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부분을 구하시면 되는데 연립 2차 부등식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. 연립 1차 부등식, 연립 2차 부등식은 1차, 2차로 이루어져 있거나 2차, 2차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가장 높은 차수가 2차가 되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예를 들어서 여기 1차, 2차 이렇게 나왔으면 가장 높은 게 2차이기 때문에
2차 부등식이므로 연립 2차 부등식이다.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연립 2차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각각의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줍니다. 자, 위아래에 두 개의 부등식이 나와 있으니까 각각을 풀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각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시고 공통인 부분을 찾아서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연립 1차 부등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. 자, 첫 번째 x 플러스 2가 x제곱보다 작은 케이스 보시면 자,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게 0보다 큽니다. 0보다 크게 되면 양쪽으로 해가 나오겠죠. 마이너스 1 또는 2보다 크게 됩니다. 자, 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것을 인수분해 해주시고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케이스일 때는 안쪽에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x가 1과 4 사이에 있고 등호까지 포함해 주시면 되겠죠. 자, 첫 번째 기억의 케이스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요. 두 번째 니은의 케이스를 다른 색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, 자, 여기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겹치는 부분이 뭘까요? 그렇죠.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.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은요, 연립 1차 부등식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각각 풀고 수직선 위에서 겹치는 부분을 잘 찾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마지막 2차 부등식의 실근의 조건하고 공통수학원 개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